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예의상 시황 좀 살펴볼게요. 그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ADP 고용 보고서 그 결과 보고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어디냐 예측치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주가가 살짝 빠져요. 근데 저것 때문에 꼭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체크해 볼까요? 근데 보니까 너셀지수도 빠지고 있어서 빠지긴 빠지네. 네, 지금 하락 종목 개수가 1800개가 넘죠. 상승 종목 개수 1100개고요. 네, 아무래도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보고서가 아마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죠. 어떤 소식도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통화 기대감에 이건 밸런스죠. 월스트리트 트럼프 시진핑 통화 보도 그 다음에 또 유럽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미국 무역 적자가 급감했다는 소식. 그러나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통화라는 점이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미국 측이 쥐고 있다는 시사점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무역 협상 국면에서 재협상 또는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살짝 하락 전환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시장에서는 원래는 호재성 뉴스이잖아요. 그럼에도 좀 하락 전환한 이유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보셨잖아요. 네, 살짝 네, 예상치보다 증가했고요. 이전치보다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ADP 고용 보고서 민간 고용 보고서도 매우 안 좋게 나왔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일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부분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대폭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달에 그 무역 적자가 1383억 달러였는데 요번에 발표된 게 616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767억 달러가 네, 무역 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감소가 된 이유는 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기보다는요. 어,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입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무역 적자가 줄어든 거죠. 네, 이는 2025년 4월 초에 시행된 고율 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수익 급감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월에 미국 수입은 3월 대비 16% 감소하며 금액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에는 관세 부과 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죠. 관세로 인해서. 실행되는 관세로 인해서. 이로 인해 3월 무역 적자는 저번에는 사상 최대치였고 4월에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됨으로 해서 수입이 급감되다 보니까는 무역 적자는 반감, 줄었다, 반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지금 미국 증시에 저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뭐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 약간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럽의 중앙은행 ECB
미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예치금이죠. 디파짓 레이트. 네, 그것을 2%로 좀 낮췄습니다. 1년간에 8번 단행. 네, 이렇게 좀 기준금리를 좀 인하한 이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무역 긴장, 유로 강세, 낮은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인하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마 이게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94 정도예요. 되게 안 좋더라고. 뭐 오늘 그 정치적 이벤트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는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ECB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6월 7일 미국 노동부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이고요. 6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실무진 회담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미국 시장 오늘 알겠죠? 아니 근데 이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오늘 일어났던 뭐 사건,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어제 그 ADP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그 고용 보고서가 너무 처참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저는 거기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고용 보고서잖아요. 민간 고용 보고서. 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게 2025년 5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37,000명에 그쳤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원래는 그 월스트리트 거기서 예상치는 11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무려 7만 3천 명 낮은 수치로 발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고용에 대한 좀 우려 심리적인 위축이 보였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수치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내일 고용보고서 결과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내일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안 좋은 거지 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최근에 V자 반대로 올라왔다가 갑작스럽게 내일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그 나스닥이 19,500선, 600선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딱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 잠깐만. 이렇게 보면 좀 그렇고. 네,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중간선이죠. 네, 저항대 중간선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 파동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고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승 추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면 그게 상승 추세가 되겠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건 신고가 정도라고 보는 거죠. 네, 여하튼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스닥이 V자 반대로 해서 많이 올라온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기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요새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이죠. 아까 저거는 이제 다른 데서 측정한 거고 지금 여하튼 간에 되게 안 좋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이다 보니까 반대로 달러 원화 환율이 강세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 처참하게 1480원대였다가 지금은 1350원대. 야,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뭐 한국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근데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해가고 있었죠. 주도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동안은 미국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달러가 계속 약세잖아. 만약에 미국 경제가 좋았으면 미국 달러를 살려고 했겠지. 근데 안 사잖아. 다 내던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 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만 그때 당시는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 경제도 안 좋긴 한데 경제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었잖아요. 한국에는 엉망진창 뭐 와장창 완전 초토화 수준이었잖아요. 완전 뭐 심지어 그거죠. IMF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예전에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언론에서 IMF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당연히 IMF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때보다도 경제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은 워낙 그 내란 세력들이 이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어서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아무리 뭐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좀 뉘앙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도 그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에도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최근에 한국 지수가 신고가를 지금 때려주고 있죠. 어,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으로도 들어와요. 이제는. 예. 이제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물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그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 개념 없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있으니까 사겠지. 보시게 되면은 한번 지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무적인 현상이죠. 여기 봐보세요. 그렇죠? 여기 날라가잖아. 예, 왕 날라가지. 코스피 엄청 날라가지. 거기다 원화환 율도 이제 안정화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펀더멘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란 게 있으니까 그게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을까? 막 날라가잖아. 예, 엄청 날라가지. 근데 이게 날라가는 것이 그냥 뭐 심시풀이 땅콩으로 날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떻게 됐어요? 최근에 들어온 거 여기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5월 26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 봐봐. 5월 26일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5월 26일부터 지금 최근에 6월 5일까지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예. 네, 개인들은 4조 3천억 원을 매도 때렸어요. 그치? 4조 3천억 매도 때렸다고. 근데 외국인은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2조 2천억 원 들어왔죠. 그리고 순매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계는 얼마 들어왔어요? 2조 1천억 원 들어왔죠.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은 다 던져버리잖아요. 개인들은 던지고 누가 그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연기금도 아예 대놓고 들어오잖아.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 보호무역주의라고요. 보호무역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미국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로 배분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유럽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한국에는 오지 않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이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똘똘하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가 이제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대통령 하나 한 분 바뀌고 나서 리더가 똑똑하면, 리더가 띨띨한 사람하고 리더가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리더가 똑똑하면 그 나라가,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권 또 한국의 그 한국 당군 이래로 가장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잖아. 그리고 코스닥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똑똑하면은 경제가 좋아져요. 근데 리더가 띨띨한 애가 리더가 되면은 나라가 띨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띨띨한 애를, 그러면 사람을 뽑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띨띨한 애들끼리 노는 거죠. 띨띨한 분들끼리 노는 거지. 끼리끼리.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저는 약간 본능이죠. 워낙 그 증시를 많이 분석하니까 오늘은 아예 해외 주식은 분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내 종목만 좀 분석을 할 예정이고, 오늘 국내 종목에서도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 가장 시가총액 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위주,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요거는 약간 STO 쪽, 스테이블 코인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로 갔죠? 예전에는 미국을 갔잖아.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대빵이 돼가지고 빵빵빵빵 날라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겠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이 좀 생긴다. 예. 그리고 제가 그동안 누누이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걱정됐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파동을 본다면 여기가 B 파동이잖아요. 그쵸? A 파동, B 파동, 그 다음에 C 파동, 이거 대한 걱정이 있었잖아. 잘만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C 파동은 안 나오고 이 B 파동에서 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전고가 돌파하면서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제 새록새록 피어오르고 있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소식 들어주셨죠? 진 로저스가 뭐 한국에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진 로저스가 또 그런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희망이 좀, 요새는 그 제가 그 전까지는 그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근데 뭐 한국 뉴스보다는 뭐 한국 언론이 좀 너무 좀 그래서 그냥 살짝만 본 거고, 다시 뭐 저는 이제 제 중심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약간 저도 스탠스를 바꿔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한국 경제가 폭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을 위주로 좀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한국 시장을 위주로 좀 그 관점을 돌릴 필요가 있죠. 그 여러분들 그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똑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뭐 다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좀 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문재인 정권 때 좀 그 경제를 겪어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 세계 경제를 어느 나라가 주도했죠?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한 나라가 K죠. 한국이죠. 코리아죠. 그러다 보니까는 K K 푸드가, 그리고 K 진단 키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날라가지고 코로나 잘 대응해가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가장 좋았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그 리더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착각을 한 거죠. 본인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뭐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완전 폭망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 이제 다시 그 국민들이 뭔가 깨달으셔갖고서 또 올바른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올바른 선택한 만큼 증시로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뭐 주식이란 것은 어차피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제가 여기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예전처럼 그래 이전 정권처럼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C 파동으로 빠져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이죠. 전형적인 A 파동, B 파동, C 파동 그죠. C 파동까지도 저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10파동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파동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그것도 있죠. 뭐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의 어떤 미국 경제가 좀 폭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의 패권주,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바이든 시절의 그런 글로벌 경제였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하면 다른 나라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상반된 영역이잖아요. 미국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커플링 돼서 지금은 디커플링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너무 심취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미국에 심취해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한국은 뭐 아무런 의미도 없었잖아요. 한국 경제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있었나요? 단 0.00001%라도 거의 한국 경제는 개념이 없었죠. 돈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수준으로 그런 초토화된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전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왜?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를 계속적으로 지향을 할 거고 중국과의 견제는 지속적으로 있을 건데 어차피 이미 나온 시나리오인데 그 나온 시나리오를 뭐 우리가 그걸 뭐 모니터링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내가 그거 모니터링 하려고 내 시간, 내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한심스럽게 개념 없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돈 버는 데 있어서 큰 관심사도 아니고 어차피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그 쓰잘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돈 벌 곳에 더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띨띨하게 그 지식 자료만 하고 돈은 못 벌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띨띨한 수준으로.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증시에 좀 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좀 기대가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이제 추경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건 이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시장이 풀린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AI 쪽에다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국민들이 좀 똑똑해지게끔 AI를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죠. 국민들이 무료로 AI를 쓰게 되면 똑똑해지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국민들이 똑똑해지게 되면 집단지성이 더 높아지니까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AI 쓰게 되면 사고의 폭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 쪽,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 거기다가 이제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다 그 민간 소비를 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내수 시장이 살아난 거죠. 지금은 수출은 어차피 관세로 인해서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 그건 협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차피 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잖아.
나와 있는 시나리오 갖고서 뭘 우리가 떠들어대요. 어차피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지금 관세 정책을 할지 다 알지 않나요? 이미 나온 카드 아니에요? 그거 다 나온 카드고 그거 떠들어대서 뭐합니까? 시간 남아도세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지 않은 카드는 이제 한국이죠. 그 카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문제점은 내수 시장이죠. 예,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소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소비가 살아야지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랄까, 재정 확대 정책,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보면서 하면은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거 걱정했었어요. 여기까지 C파동 빠지는 거.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아시잖아요. A파동, B파동, C파동.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봉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봉 세워놓고 있으니까는 그런 이제 우려는 약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지금 우리가 미래를 딱 픽스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매집봉 세워놓고 있으니까는 지금 돌파했잖아요.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돌파한 것 같은데 봐보세요. 돌파했죠.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고 여기 있죠? 돌파했죠? 추세선 하락 추세선 돌파했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됐죠. 털고서 올린 거죠. 돌파해줬고. 그러면은 빠져도 여기잖아요. 그치? 빠져도 이 구간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지 라인 되겠지. 그러면 파동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올라갔다 빠졌다. 그치? 신저가 나오고 빠지면 여기서 지지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다시 때려주고. 그치? 그럼 여기서 돌파해주고. 그럼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왔다 떨구고 여기서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 이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살아났다. 한국 경제 좀 살아났다. 지금 그냥 매집봉 만들어 놓은 거야. 계속 더 모니터링 해봐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좀 볼까요? 여기까지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됐죠? 뭐 너무 길게 떠들어댈 필요 없고.